안녕하세요. 제이센 건강플러스의 이소연입니다. 100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체기관 중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미세한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큰 영향을 받는데요. 더욱이 최근에는 성인 실명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당뇨병 합병증, 이 당뇨성 망막병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눈 관리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센 건강플러스에서 급증하고 있는 당뇨병성 망막질환의 증상과 그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의 노동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한 질환인데요.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먼저 당뇨병은 미세혈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전신적인 질환으로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더불어 당뇨병의 3대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가장 큰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미세혈관의 변화로 인하여 망막에 저산소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증가하면서 신생혈관이 발생하거나 조직 내 혈관 누출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망막에 있는 수도관이 병들어 녹슬어져서 만들어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당뇨병 합병증 중에 하나군요. 그럼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망막이 우리 눈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망막은 우리 눈의 가장 뒤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망막의 역할은 빛을 받아들여서 머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카메라에 비교하자면 예전 필름 카메라의 필름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에 렌즈를 부착한다 하더라도 필름이 손상받아 있거나 아니면 이미지 센서가 손상받은 경우에는 상을 제대로 맺지 못해서 좋은 영상을 얻기 힘듭니다. 그렇듯이 망막이 손상되었을 때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체를 구별할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실명까지 올 수가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당뇨병이 생기면 대부분 걸리게 된다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당뇨병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제1형 당뇨인 경우에는 진단받고 약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약 한 17% 정도, 그리고 15년 이상이 지났을 때 약 98% 정도의 환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흔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 약 29%, 한 15년이 지나면 약 78% 정도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병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거기다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평소에 눈 관리에 더욱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당뇨병성 망막병증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은가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특징이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는 것이 문제인데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첫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리체 출혈로 인한 비문증이나 아니면 출혈이 망막을 가려서 생기는 시야결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심 시력이 떨어지거나 암점이 발생하거나 변형시가 나타나는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굳이 보이지 않더라도 당뇨병 환자들이라면 좀 자주 검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해줘야 되나요? 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첫 5년 이내에 첫 번째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 진단 즉시 망막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검사 결과에 따라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아직 발병하지 않았거나 아주 경한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검진,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1개월에서 한 6개월 간격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사춘기 환자분들이거나 아니면 현재 임신을 하고 있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진행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경과 관찰 기간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되도록 정말 자주 검사를 해주는 게 좋은 것이 당뇨병 환자들은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뿐만 아니라 다른 안과 질환들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뇨병은 망막뿐만 아니라 눈에 여러 가지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감각이 저하돼서 생길 수 있는 각막 상피 결손, 이를 통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당뇨병성 백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생혈관 녹내장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눈이 터질 듯이 아프거나 아니면 실명에 이르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의심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게 됐을 때 보통 어떤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게 되나요? 네, 먼저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고 하는 안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홍채의 신생혈관 발생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안저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안저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검사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산동검사 없이도 당뇨병성 망막병증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빛간섭 단층 촬영을 시행하거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형광안저 촬영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망막 내 미세혈관의 이상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망막 내 미세혈관류나 망막 내 미세혈관 이상, 염주정맥, 유리체 출혈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하게 되고 그 단계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검사 결과 사진을 보니까 같은 병이라고 해도 망막 상태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렇다면 눈 상태를 보고 이 당뇨 망막병증을 분류하기도 하나요? 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또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경한 형태의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그리고 중등도, 그리고 심한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나누는 기준은 미세혈관류의 분포, 염주정맥의 분포, 망막 내 미세혈관의 유무, 유리체 출혈 등을 확인해서 단계를 나누게 되고 치료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네, 당뇨병 환자에게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당화 혈색소가 약 1% 정도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약 37% 정도 악화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 조절과 고지혈증의 관리 또한 역시 중요하고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하시는 것도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진행을 막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황반 부종 치료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기도 한다고요. 네, 최근에는 유리체내 주사요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당뇨 황반 부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유리체내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입술 또는 유리체내 스테로이드 임플란트 주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당뇨 황반 부종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시력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주사요법을 통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단계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직접 망막에 주사를 놓는 건지도 궁금한데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좀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59세 여자 환자분으로서 우한의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당뇨병 환자분이십니다. 시행한 비간섭 단층 촬영에서 심한 황반 부종이 관찰되어 유리체 내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입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후 한 달 후의 사진인데요. 경과 관찰 시에 시력이 0.1에서 0.5로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체 내 스테로이드 임플란트 주입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리체 내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입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반 부종이 호전되지 않거나 잦은 항혈관 내피세포 주입술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서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유리체 내 스테로이드 임플란트 주사를 시행하게 되면 약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행받으신 분들의 망막을 관찰하였을 때 스테로이드 임플란트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우 심한 비증식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범망막 광응고 치료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생소한 치료법이거든요. 어떤 방법인가요? 심한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에게서 범망막 광응고술을 시행하여 혈관 생성인자의 생성을 억제하고 망막의 산소 소비를 줄여서 망막 중심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자는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분은 30세 여자 환자분으로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받고 내원하셨습니다. 시행한 안저검사상에서는 심한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의심이 되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하여 형광안저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형광안저 촬영에서 망막의 심한 누출과 함께 신생혈관이 관찰되어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하였고 범망막 광응고술을 양안에 시행하고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던 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나요? 네,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 중에서 유리체 출혈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유리체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 견인성 망막 박리가 황반부를 위협하는 경우, 그리고 망막 출혈로 인해 황반부가 가려지는 경우, 열공성 망막 박리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수술 방법은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 유리체 부위를 모두 제거하고 망막에 유착되어 있는 섬유성 증식막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을 전기 소작을 통해서 제거하게 되고 범망막 광응고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열공을 동반한 경우에는 망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리체 내 가스 주입술이나 실리콘 기름 주입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수술 시간은 그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다양한데 짧게는 30분에서부터 길게는 2시간 이상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안정성까지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술 후 사례를 좀 볼까요? 네, 53세 여자 환자분으로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권유받으셨으나 6개월 정도 치료 없이 지내시던 분이십니다. 수술 전 시력은 안전수지 3m로 매우 저하되어 있어서 유리체 절제술과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유리체 출혈은 모두 사라졌고 망막은 안정화되었으며 시력은 0.7로 회복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 가능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시력이 0.7까지 회복이 됐다는 건 일상생활을 참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볼까요? 네, 다음 분은 양안 모두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셨던 5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당뇨를 진단받고 약 5년 동안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시던 분이셨습니다. 양안 모두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여 시력이 안전수지 1m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감소되어 계셨고 양안 모두 유리체 절제술과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약 한 달이 지난 후 양안 모두 시력이 0.5로 회복이 되어 일생생활이 가능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수술 후 경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혹시 수술을 할 때 전후로 주의사항이 있나요? 좀 알려주시죠. 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의 경우 수술이나 시술 전후에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 전후에 철저한 소독과 함께 안약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술이나 수술은 현재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일 뿐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자신이 당뇨병에 의한 병을 인식하시고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먼저 이 당뇨성 망막병증은 당뇨병 환자들에게서만 발병이 되는 건가요? 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을 가진 환자분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주가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주가 아닌 신증후군에서 발생한 2차성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철저한 혈당 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적 컨디션 변화에 따라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정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 사진을 보시면 50세 남자 환자분으로서 신증후군으로 인해서 발생한 2차성 당뇨 환자분이십니다. 철저하게 당뇨가 조절되고 있지만 신증후군으로 인한 전신 컨디션의 변화에 따라서 황반 부종이 생겼다가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당뇨뿐만이 아니라 전신적인 컨디션 조절도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과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병들도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뇨성 망막병증도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은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많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당뇨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여생을 생각했을 때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정도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직후부터 철저한 혈당 관리와 적절한 검사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눈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번 손상된 망막은 완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당뇨병이 몸에서 사라지지 않듯이 한 번 손상된 망막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일찍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술적 치료나 유리체내 주사요법이 많이 발전해서 많은 환자분이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본인이 자신의 당뇨병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원장님, 이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 합병증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뇨가 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당뇨성 망막병증도 호전이 되는 건가요? 일부 환자에게서 철저한 혈당 조절을 통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단계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에게서도 철저한 혈당 관리를 통해서 황반부종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 어떤 치료보다도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수술적 치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한 혈당 관리를 통해서 당화 혈색소를 6점대 후반으로 유지하고 혈압과 고지혈증을 조절하고 그리고 금연하시는 것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그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방수칙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조절되지 않아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행한 경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약 20% 정도에서 실명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증, 망막병증에서 시행하는 수술이나 시술도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불과하다는 것을 가장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뇨 환자 본인이 당뇨병을 인식하시고 철저한 혈당 관리와 전신적인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기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의사들 안과병원의 노동현 원장님과 당뇨 망막병증의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궁금증까지 풀어봤는데요. 안과 질환, 그중에 특히 당뇨 망막병증 질환 같은 망막 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꾸준한 관리가 정답인데요. 특히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신경 써서 관리한다고 해도 10년이 지나면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요. 눈 건강뿐만 아니라 평소 신체 건강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